25년 만에 고향 시장에서 마주친 유경이. 예전 식모살이 했던 그 집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라며 저를 훑어보는 시선 속에는 여전히 저를 아래로 보는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으니까요라는 말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강남 중심가에 자리한 은빛 식당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테이블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주방에서는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죠. 저는 이정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12팀이나 들어왔어요. 직원 미영이가 예약 명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에요.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죠. 어머니는 저에게 요리의 기초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거친 손으로 두부를 으깨며 순두부찌개를 끓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미영아, 오늘 저녁 예약은 부주방장에게 맡기고 나는 일찍 나갈게. 제가 말하자 미영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가는 저였거든요.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43세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걸어온 길의 증명이기도 하죠. 꼼꼼히 화장을 고치고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17살에 이 길을 반대로 달려왔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도망치듯 떠났는데 이제는 당당히 돌아가는 거죠. 고향역에 내리자마자 익숙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변한 것도 많고 그대로인 것도 많았어요. 어머니 산소까지 가는 길에는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골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는 어머니께 근황을 전했어요. 어머니, 은빛 식당이 이제 정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순두부찌개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이곳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고향 시장을 걸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다니던 그 시장이에요.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정겨운 호객 소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려왔죠. 이모, 이 무 얼마예요? 한 아주머니가 채소 가게 앞에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쓰셨거든요. 시장 한복판에서 발걸음을 멈춘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 유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 제가 식모살이를 했던 그 집의 딸 유경이요. 25년 만에 마주치는 얼굴이었는데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만 예전에 까칠했던 모습 대신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유경아.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정은이 언니 맞네요. 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유경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도 많이 변했구나. 제가 대답하자 유경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해요. 어린 마음에 언니를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저는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예의 정도로 들렸거든요. 유경이의 눈빛 어딘가에는 여전히 저를 아래로 보는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일은 다 지난 일이야. 나도 덕분에 많이 배웠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고 있었지만요. 언니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경이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아, 그래요?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으니까요. 유경이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식당 운영자를 낮춰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직도 저 안에는 상처받은 17살 소녀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유경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유경이는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난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손으로 일궈낸 식당이 있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오며 자문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26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7살의 저는 같은 기차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왔었죠.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유경이네 집에서의 식모살이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유경이는 저를 마치 물건처럼 대했고 유경이 어머니는 저를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정은아, 너 또 뭘 깨뜨렸니? 정은아,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하루 종일 듣는 건 잔소리뿐이었어요. 그런 날들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몰래 모아둔 용돈 몇만 원을 들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사면서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막막함이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따라 걸어가다가 청계천 근처 봉제 공장 앞에서 구인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 공장 반장 도훈이가 물었을 때 저는 20살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어려 보이긴 했지만 도훈이는 저를 받아줬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도훈이도 제 나이를 대충 짐작하고 있었대요. 처음 받은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유경이네 집에서 받던 용돈이 월 2만 원이었으니 5배나 되는 돈이었죠. 그 돈을 받아들고 저는 울었어요. 정말 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도훈이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28살이었는데
어린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줬어요. 정은아, 평생 공장에서만 일할 거냐? 뭔가 기술을 배워둬야지. 도훈이의 말에 저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녁 일과가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가 요리를 배웠어요. 어머니께 배운 기초가 있어서인지 손이 빨랐습니다. 선생님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죠. 정은이는 타고난 손맛이 있어. 계속하면 분명 성공할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도훈이가 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정은아, 나랑 결혼하자. 같이 식당이라도 차려보자. 저는 망설였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훈이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했죠. 작은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도훈이와 저는 작은 분식집을 차리는 꿈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둘이 함께 요리 연습을 했어요. 김밥도 말아보고 떡볶이도 끓여보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정은아, 우리 꼭 성공하자. 너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도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 행복했던 시절이 얼마나 짧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3년째 저희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도훈이가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불안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정은아, 이번이 기회야. 성공하면 우리도 큰 식당 차릴 수 있어. 도훈이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결국 도훈이의 꿈을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도훈이의 사업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저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정은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도훈이는 자책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싶어서요. 정은아, 아이가 생겼다고? 도훈이는 처음엔 기뻐했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임신 7개월째 도훈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올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해. 그렇게 말하고 나간 도훈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빚은 계속 쌓여갔죠. 그때 동생 예림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언니, 혼자 어떻게 해? 내가 도와줄게. 19살 예림이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저를 도우러 온 거였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지우를 낳은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예림이에게 맡기고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하루 4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살면 언제 빚을 다 갚아? 예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집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은 씨, 설거지만 할 거 아니라 요리도 배워보지 그래. 손이 빠른 걸 보니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지우를 돌보고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하나씩 배워가면서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집 일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특히 지우가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추가로 일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집에서 밑반찬이라도 만들어 팔아보면 어때? 예림이의 제안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럴듯한 아이디어였거든요. 어머니께 배운 손맛을 살려서 김치, 나물, 조림 같은 밑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조금씩 팔았는데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어요. 정은 씨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다던데? 순두부찌개 양념도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밑반찬을 만들고 새벽에 배달하고 낮에는 지우를 돌보고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일하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우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밑반찬 장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음식점을 차려보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언니, 정말 식당을 차릴 거야? 예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었죠. 도훈이와의 사업 실패 이후로 저희는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거니까요. 작은 분식집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서 간단한 인테리어를 하고 기본적인 주방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정은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6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2~3명 정도만 오곤 했어요. 예림이는 불안해했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순두부찌개를 시켰어요. 어머니께 배운 그 레시피로 정성껏 끓여드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집에서 먹는 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그 아저씨가 동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순두부찌개가 진짜 맛있다더라. 김밥도 속이 꽉 차 있고 맛있어. 한 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 순두부찌개는 단골들의 최애 메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김치 좀 따로 팔아주세요. 집에서도 먹고 싶어요. 단골 아주머니의 부탁에 저는 김치 판매도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식당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언니, 벌써 확장을 생각해? 예림이가 놀라워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왕 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강남 쪽에 괜찮은 상가 자리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임대료는 지금보다 훨씬 비쌌지만 유동 인구도 많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언니, 강남은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예림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작은 분식집 사장으로만 남을 것 같았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새로운 식당 이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놓고 고민하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은발과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은빛식당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은빛식당. 간판 글씨를 확인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진심을 다해 요리하겠다고. 제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겠다고 말이에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리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어요. 강남의 문을 연 은빛 식당의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임대료가 400만 원이나 나가는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들이 많았어요. 분식집 때와는 차원이 다른 부담감이었죠. 언니,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예림이가 걱정스럽게 말할 때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메뉴 구성도 어설펐었어요.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몇 가지만 남기고 말이죠.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들. 정말 기본에 충실한 메뉴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전환점은 개업 2달째에 찾아왔어요. 근처 회사에 다니는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점심을 드시러 오셨는데 순두부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사장님,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손맛이랑 똑같아요. 김 과장님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런 요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분이 동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은빛식당 순두부찌개가 정말 맛있다더라. 거기 사장님이 직접 담근 김치도 일품이야. 하지만 성공 가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쁜 점심시간에 급하게 음식을 내다 보니 간이 안 맞은 찌개를 손님께 드린 거였어요. 사장님, 이거 너무 짜네요. 손님의 지적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즉시 새로 끓여드렸지만 그 손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맛을 보지 않고는 음식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어머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말이죠.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은빛식당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약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집밥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어요. 예림이도 이제 제법 요리를 배워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 예림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도훈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가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도 많이 아물었어요. 지우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식당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17살의 저를 생각해 보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성공한 식당 사장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은빛 식당이 문을 연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강남에서도 꽤 알려진 맛집이 되었어요.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예약 전화를 받던 미영이가 제게 왔어요. 사장님, 특이한 예약이 들어왔어요. 유경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유경이가 맞을까요? 25년 전 고양시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유경이 말이에요.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물으니 미영이는 내일 저녁 7시에 4명이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경이가 은빛 식당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저를 업신여기러 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음식이 궁금해서 오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은 유독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재료를 점검하고 김치도 다시 한번 맛을 봤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 6시 반쯤 예림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 이제 우리는 당당할 자격이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시가 되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유경이가 들어왔습니다. 2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품격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유경이도 저를 알아보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정은 언니 맞네요. 와, 여기가 그 유명한 은빛 식당이구나. 유경이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김치와 밑반찬들도 최상의 것들로만 골라서 내어드렸어요. 한참 후 유경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 시간 되세요? 네, 그럼요. 저는 유경이 앞에 앉았어요.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유경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릴 때 언니를 정말 못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넘게 제 마음 깊숙이 박혀있던 가시 같은 게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유경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성공하신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때 언니의 가능성을 전혀 못 봤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저는 유경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증명하려고 애썼던 건 사실 의미가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평화로워지는 거였거든요. 유경아, 고마워. 내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경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모두 의미 있었고 지금의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경이 일행이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식당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 앞으로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경이와의 만남 이후 제 마음은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강인철이라는 분이 은빛 식당을 찾아주신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손님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주 오시면서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인철 씨가 진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제 과거나 성공담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지금의 저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인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도훈이와의 상처 때문에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철 씨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셨어요. 급하게 다가오지 않고 천천히 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몇 달간의 조심스러운 만남 끝에 저는 그분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씨, 저는 당신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너무 좋거든요. 인철 씨의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우도 인철 씨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인철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좋겠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16살이 된 지우는 제법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인철 씨와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단순히 성공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요리 아카데미를 차려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인철 씨에게 제안했을 때 그분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빛 식당 아카데미가 탄생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이나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은 25살의 미혼모 영희 씨였어요. 사장님, 정말 저도 요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영희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처음 요리를 배울 때보다 영희 씨가 훨씬 똑똑해 보이는 걸요. 저의 격려에 영희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카데미에서 요리를 가르치면서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강생들이 이렇게 말해줄 때마다 제 마음은 뭉클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들이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인철 씨와 저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우가 주례를 서겠다고 나서서 모두들 웃음바다가 되었죠.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지? 지우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빛 식당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강남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26년 전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던 17살 소녀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힘이 될 수 있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은빛 식당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밥상이 차려질 것이고 아카데미에서는 새로운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상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49살의 저는 이제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